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들이 저마다 선택한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은퇴하니 벼락거지가 됐다. 서글픈 노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짙어지는 초고령 사회의 그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옆에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그래프가 나온 건데요. 은퇴 여부별 가구 평균 연간 소득이다. 은퇴 전에는 6,2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겠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2,7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58%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소득의 60% 가까이 줄어도 생계가 어려울 지경이다. 자녀 뒷바라지에 병수발로 탕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인 절반 잠재적 빈곤층으로 보이고요. 44%는 월 90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서글픈 노후,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민주당 투기 의혹 10명에게는 탈당을 권고했고 2명에게는 출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민주당에 통보를 했죠. 12명이 투기 의혹이 있다. 지금 명단 공개가 될 것이냐 이런 게 관심사였는데요. 공개 이상의 조치가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어떤 선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승계를 고려해서 비례대표 의원들에서는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내부에서 좀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있죠. 박범계 법무장관, 김호수 검찰총장 사진과 함께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호수, 박범계 장관에게 반길 들었다. 검찰 조직 개편안 위법 소지 있습니다. 이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좀 더 보면요. 장관 승인을 받아야 6대 범죄 수사할 수 있게 조직 개편안 한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한다. 수용 못한다. 이렇게 공개 의견을 낸 겁니다. 장관. 약간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당혹한 것도 하고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반응, 이런 취지가 읽혀지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사진인데요. 이게 전투기로 보이죠? 2대가 있습니다. 한 대에서 뭔가 나와서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게 급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상공인데요. 이 전투기, 급유를 받고 있는 전투기는 해군 전투기입니다. F-18 주력기죠. 그런데 이 앞에서 급유를 하는 전투기,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기입니다. 무인기에서 급유를 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한 모습이랍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없네. 미국 해군 무인기로 전투기 공중급유 첫 성공을 했습니다. 그건 군사기술이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면으로 사진 소개돼 있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소개할까요? 지금은 경희대 개공교수 하고 계시죠.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가지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초강수입니다. 어제 민주당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특이 의혹을 받는 12명, 그 12명에 대해서 초강수 조치를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속내는 곤혹. 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요. 우리 전수조사 했어. 그리고 이런 조치 취했으니까 이번엔 당신들 차례야. 공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뭔가 곤혹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준비돼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공동전선입니다. 여당 내 대선 주자들의 경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2위,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주자들 뭔가 힘을 합치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바로 1위 주자를 겨냥한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미들맨의 방기. 일명 기사 때 소개가 됐죠.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이 뭔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습니다. 그동안 미들맨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좀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민주당의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조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제2의 LH 사태가 될 수 있다. 이 걱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언론들이 쓴 표현 중에는 또 내로남불에 휘말릴 수 있다. 이 걱정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서둘러서 꼬리 자르기를 했다. 초강수 조치를 뒀다. 이런 평가죠.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그동안 죄악시하던 여당이었다. 그런데 그 여당에서 의원 1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는 거죠. 소영길 대표, 국민들 부동산에 예민하다. 선당 후사 관점에서 당의 조치 수용해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반발하는 의원들 목소리도 여기도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 반응까지 좀 있군요. 탈당 권유, 당 바꾸려는 노력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하였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받아야만이 돌아오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죠. 국민적 정서와 우리의 그간의 약속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무혐의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당도 그렇게 문을 열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죠. 자, 이번 사안에서 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12명이 누구인지 명단 공개를 안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민주당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받은 겁니다, 그 명단을.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상은 명단 공개 정도가 일단 있을 것이다 정도 예상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거보다 좀 더 나간 거죠. 조치까지 있었던 겁니다. 김종욱 교수님, 탈당 권유, 그리고 비례대표였던 출당, 이건데요. 상당히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 분노에는 화답하면서 국민의 힘에게는 강제하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정무수석이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조치의 과도성, 과감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기존에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방식보다는 좀 그걸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간의 평가인 것 같고요. 근데 그냥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그 내용이 왔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당에서 선별을 한다? 그럼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사실 하나하고. 그러면 김종욱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12명이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선별적으로 접근하는구나. 원칙적인 입장이 없구나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치가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의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지지율이 떨어졌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촉발점이 LH 사건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LH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소위 공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소위 LH 문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방식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국민의 분노가 워낙 컸죠.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맞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국회에는 더 과감한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고심을 했었겠으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 분노에는 화답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국회의원들이라고 한다면 더 엄중한 책임을 갖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의 태도들을 보여서 예. 또 국민에게 정치권이 나름대로 깔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자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조치 자체에 대해서 개별 의원들이야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좀 타당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쩔 수 없는 또 고육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간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신데요.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는 부메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전수조사를 민주당이 자철한 거거든요. 자철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게 부메랑 된 거 아니야. 이런 분석입니다. 부메랑이 된 여당 부동산 전수조사 12명 출당, 뭐 탈당, 권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을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을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메랑의 표현이 등장했고요. 여기 좀 더 보면 일부 의원들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게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대선 앞두고 민심을 고려한 고육책이다. 어쩔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뭐 이런 거죠. 다음은 의원들, 그 12명 의원들의 반응이 조금 갈리죠.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부당하고 졸속이다. 4명은 탈당을 거부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 나오죠. 그리고 6명 의원은 당 결정 수용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반응이 있고요. 투기 의혹, 해명, 진통 예상된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반발하는 의원이 김한정 의원, 우상호 의원이에요. 뭐 지도부가 이성을 찾아야 된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아니 이거 묘지로 쓰기 위해서 구입한 땅인데 이거 다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는 또 반발이죠. 자, 그럼요.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의 어려움, 당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법 소명 절차가 생략되어 있고 또 위법에 대해서 판정이 내리기 전에 당을 나가라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또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이 이번 결정을 철회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영진 대변인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말,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대변인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수사를 한 거고 조사를 한 정도 아닌 거를 왜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고영진 의원은 대변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제가 지난 22년간 이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특히 이런 사유로 탈당을 권유받는 것이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지도부 이론이었지만 과거에 제 20몇 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일이어서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나.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좀 반발하면서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문제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의 조치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최양호 고문님. 네. 앞선 기사에 이제 부메랑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돼. 이거 괜히 전수조사 하자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무슨 계획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 계획이 예. 있었다. 근데 이제 계획 중에 하나가 그럼 국민의힘도 전수조사한다고 3월 달에 다 서명 받았거든요. 예. 102명이. 그러면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안 나간 상황이고 일단 그때 얘기는 예. 했지만 안 한 상태죠, 지금. 네, 거기다 뭐 할 생각도 지금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진짜 뭐 도덕적인 타격이라든가 지금 예. 이렇게 국회의원 중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힘도 빠지거든요. 음. 그게 이제 이 뭐 소위 말하는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덜커덩 이게 나왔는데 예. 저는 좀 아쉬운 게 굉장히 뭐 강력한 뭐 이 정책을 좀 하고 판단을 하셨는데 예. 그래도
소명 절차는 주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 소명 절차는 좀 거치고 얘기 좀 그렇죠. 들어본 뒤에 정치인에게 탈당 출당이라는 것은 최고의 형벌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나 서원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우리가 뭐 이미지가 나아질 거라는 예. 굉장히 뭐 순박한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나가신 거 아니냐. 뒤에 보니까 지금 뒤에 무슨 어떤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진짜로 뭐 벌을 받으실 분도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지금 저 정부에서 특별조사본부가 지금 특수본이 지금 차려져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더 조사를 하게끔 넘기는 부분까지가 굉장히 더 스무드하지 않았었느냐. 거기 지금 지자체 단체장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어제 그런 조치를 내놓지 말고 일단 넘긴 뒤에 시간을 보고 기다려야 그렇죠. 됐었다. 예. 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버랩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번에 21대 국회 나오면서 처음에 뭐 여당과 야당이 하면서 상임위원장들 그러면 우리가 안 받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에서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받으면 뭐가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지금 효과가 없이 괜히 다 지금 준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조금 한 발 앞섰다. 근데 만약에 어제 어떤 조치도 없었다라면 여론이 나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하는 거죠. 아, 수사 의뢰를 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동산은 이렇게 해서 이걸로 지금 국민적 감정이 다스려질 정도는 지금 훨씬 지나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조영호 고문님께서는 어제 좀 너무 나간 조치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실제 이 부동산 민심, 분노한 부동산 민심에 대해서 약발도 별로 없을 것 같다. 뭐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듣고 보니까요. 조대진 변호사. 네. 지금 반발하면서 불복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이거 향후에 오히려 당의 갈등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일부는 불복하고 일부는 지금 수용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 불복하면 지금 이게 징계는 아닙니다. 탈당 권유이기 그렇죠. 때문에 징계는 아니에요. 당 차원에서 이제 징계까지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고요. 징계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출당. 네. 그리고 강제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강제로 내보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출당 조치에 대해서 이제 뭐 소송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출당 조치 같은 경우는 징계 관련돼서는 소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또 생략됐다라고 해서 또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절차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예. 뭐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지금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전격적으로 탈당 권유라든지 출당 조치를 지금 시켰는데 예. 그 부분이 초반부터 삐끄덕대게 된다면 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당심으로 몰아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있구나라고 예. 하면 결국에는 수습하려다가 오히려 더 악재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송영길 송영길 대표의 입장이 대단히 곤욕스러운 그런 입장일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 같으면은 예를 들어 당 대표가 이렇게 해서 반발하는 의원도 있잖아요. 그럼 따로 불러서 좀 설득하거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강하게 좀 압박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당의 선당 후사의 일이니까 좀 받아들여 주라 이렇게 이제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는데 문제는 세 분이 다 그 정론관에서 회견을 했어요.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너무 강하게 내버렸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도 이 정도까지 강하게 반발할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하고 물론 서운하다 이 정도 입장 표명까지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정도까지 나온다면 상당히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영호 고문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선당 후사가요. 우리가 당을 위해서 자기를 좀 낮추려는 건데 예. 사실 여의도에서 쓰는 선당 후사는 그거 아닙니다. 뭡니까? 선체로 당하지 말고 후미진 곳으로 사라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당 후사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뒤로 가는 얘기인데 예. 요번에 보면은 이제 12분이 지금 뭐 명단에 올라왔지만 예. 잘 보시면요. 계파별로 배분이 돼 있습니다. 두 분은 뭐 어느 게 그다음에 대선 주자를 개파라고 본다면 그렇게 돼 있고요. 어제 사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네. 했어요. 근데 송영길 예. 대표도 뭐 자기의 뭐 팔을 잘랐다 그러는 것 같지만 자기도 예. 김주영 의원 같은 데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자기가 지명한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김혜재 의원은 당 법률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잘 보면은 안에 굉장히 정치 공학적으로도 고민을 한 흔적들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국회의원에 따라 좀 성향이 다릅니다만은 뭐 당을 옮긴 거에서 크게 담을 나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치인도 있지만요. 어떤 정치인은요. 당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내가 왜 이렇게 반응 보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셔야죠.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우린 감사원에 조사 의뢰하려고 한다. 그러자 민주당, 그거 안 되는 건데 이거 뭔 꼼수입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은 권익위원회에다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권익위원회 요청하세요. 왜 안 합니까? 하니까 우리는 감사원에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역풍 차단 방안 내놨지만 감사원은 의원 감찰을 못하는 게 또 현실이에요. 국회는 할 수가 없어요. 법상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쇼라면서도 속내는 곤혹이다. 그러니까 뭐 강경한 조치 취한 거 보고 뭐 쇼다 뭐 진정성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고민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내놓은 강경조처의 당혹, 여권카드로 낸 감사원 조사,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닌데 혹시라도 이게 전수조사 기피로 비칠까 우려를 하고 있다. 뭐 더 논의 뒤에 조사 입장 밝힐 것. 뭐 이런 목소리도 소개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뭐 각 당의 목소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야당 차례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를 해서 뭘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 이렇게 공언하신 것을 저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당권 주자 5분이 이 결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홍문표, 나경원, 조경태, 주호영 당 대표 후보자님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습니다.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셀프 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못 받겠다는 것인지 솔직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김병민 교수. 네. 방송 시작 전에 김병민 교수를 소개할 때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라고 소개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현 비대위원 맞습니다. 이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지금 네. 뭐 그 당 분위기라든가 상황 잘 아실 텐데요. 감사원이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는 얘기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그럼? 아마 정치적 메시지가 아닐까 싶고요. 일단은 금요일에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고 나면 그 지도부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민의힘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예. 이러한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간 보여줬던 신뢰의 모습들을 보면
적어도 감사원 정도의 수준에서 중립성이 보장될 때 이런 전수조사 얼마든지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나면 여기에 관련돼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한 예. 더 강력한 조치, 행위들 분명히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이뤄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저는 정치적 행위로 보는데 예.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LH 부동산 투기고 예. 3기 신도시라고 하는 국가의 어마어마한 의사결정 전에 미공개 정보를 빼내서 부동산에 투기한 문제가 핵심입니다. 예.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차명거래 의혹이라든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동산 불법과 편법에 관한 문제지만 예. 여기에 대한 경중과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은밀한 정보를 빼서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재산적 이득을 착복하기 위해서 투자했다면 예.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 행위입니다. 예. 이 사안을 분리해야 되는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의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이걸 알 수 있는 건 LH 핵심 관계자, 국토부 핵심 관계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이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핵심 관계자겠죠. 그래서 여당의 얼마 전에 전해철 장관의 보좌관이 예. 이 관련된 문제 의혹이 제기됐다가 당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예. 결국은 그 보좌관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국회의원과 가족에 관한 문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파생돼서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루트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자칫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고 그렇지 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사안의 본질을 잡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 때문에 예. 모두 전수조사하고 밝혀야 되지만 이 이면에 감춰진 우리가 꼭 밝혀야 되는 진실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김병민 교수께서는 좀 더 전수조사 대상을 넓히자. 좀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국회의원 전수조사 당연히 하고요. 예. 권익위조사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든 분명히 엄정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것 말고 3기 신도시의 정보가 유출됐던 그 사안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위공직자 처벌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사안의 본질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이 시작된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본질에 맞게 뭔가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앞선 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좀 곤혹스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을 내놨어요. 만평도 하나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이 만평이 뭐죠? 여기 보면은 여기 뭐 민주 이쪽은 국힘 민주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벗어. 나란히 서 있어요 지금. 나는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너도 벗어 이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지인가요? 바지에 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풀고 있긴 한데 이거 언제 다 풉니까 이걸? 이걸 풀어야 보여줄 텐데. 느릿하면서 이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만평으로 뭔가 풍자한 거죠 지금요 상황을. 자 조대진 변호사. 네. 그러니까 감사원 얘기를 꺼내니까 민주당에서는 꼼수 아니냐 이런 반응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김병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본질에 맞게 뭐 3기 신도시에 관련된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예. 근데 지금 국민이 궁금해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궁금한 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관련된 의원들에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나왔고 이제 거기에 대한 조치들도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는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의원들은 어떠냐 이 부분을 지금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차근차근 순서대로 본질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소시켜줄 필요도 있는 겁니다. 예. 물론 뭐 그 국민의힘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예. 감사원에 관련돼서 율사들 많을 텐데 그거는 조항 찾아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모르지는 불구하고-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얘기를 꺼내는 거는 자칫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이거 시간 끌어서 안 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속내를 일으키는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뭔가가 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편한 거는 그래 우리도 권익위원회 조사 받을게 하면 되는데 일단 김병민 교수 아까 설명이 있었죠. 거기는 전직 민주당 의원 출신이 수장으로 계시니까 조금 못 믿는다. 약간 이 분위기예요. 그래서 감사원 얘기를 꺼냈는데 법상으로 또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병민 교수 말씀은 감사원 얘기를 한 거는 어떤 취지로 해석을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김주옥 교수님. 저도 취지를 이해하고 싶은데요. 예. 그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다 인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에 보면 김혜령 대변인이 그랬어요. 뒤늦게 파악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 진짜 감사원법상 안 되는 걸 기사 몰랐을 수 내용을 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뒤늦게 파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감사안이 왜 나왔을까? 제가 볼 땐 얘기하는 게 국민권익위는 전직 민주당 의원이 권익위 위원장이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감사원 원장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야권의 대선 후보로 얘기하는 감사원장에게 맡기게 되면 예. 동일한 논리인 거죠.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맡긴 거나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맡기는 거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편한 곳에 맡긴다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는 거고. 갑자기 그러면은 감사원은 국민의힘 편, 권익위는 민주당 편,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갑자기? 그러니까 모든 공적 기관들을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게 된다면 객관성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야당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전수조사를 받아가지고는 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감사원의 법에 안 되니까 감사원법을 원탐이라도 바꿔서 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감사원법에 이게 왜 이러냐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예. 사법부나 입법부의 공무원들 같은 것들을 개입하게 되면 상권분립이 어긋나니까 예. 하지 말라고 입법한 건데 이걸 원탐이 바꾸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어떤 대변인은 뒤늦게 파악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 자체는 이 문제를 상당히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핵심은 뭐냐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마찬가지로 전수조사 받기로 했으면 예. 빨리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 거죠. 빨리빨리 받고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얘기가 뭐냐면 본질적인 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쇼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하는 조치에 대해서 쇼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 어떤 것이 더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는 건 당연히 전수조사를 받은 측이 더 깔끔한 거죠. 안 받은 측보다. 전 그래서 예. 이 상황에서는 국민권익위에게 저는 받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양 동일한 기관에서 양 정당이 동일하게 받고 대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배제를 시켜야죠. 위원장을 배제를 시키든지 해서 공정하게 받고 나온 절차에 맞게 당에서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추진하면 되는 건데 이걸 다시 또 정치적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말씀하신 본질은 뭡니까? 소위 이런 잘못된 정보를 공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예. 어떤 공직자들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정치적으로 물타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게 되면 저는 그건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할 걸 하고 정적인 공방은 정적 공방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게 되면 예. 이게 섞이면 뭐가 뭔지 모르는 줄타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대선 후보들이 다 이거 예를 들면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돼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적어도 현 지도부가 예.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가 뽑히기 전에 이 문제는 정리를 해줘야죠. 상식적으로. 김명희 교수께 추가적으로 문제 드릴게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인 초강수를 주면서 약간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에서 설명도 나왔지만은 권익위는 조금 마땅치가 않다. 근데 감사원은 현실적으로 법상 안 된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는 내비쳤는데 그럼 어디에다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전적으로 새 지도부가 이제 금요일에 선출되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것이 권익위에서 할 문제인가 감사원에서 할 문제인가 저는 이게 국회의원들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국회 생각합니다. 차원에서. 예. 국회에는 유일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권익위가 조사해서 나왔던 부분들을 보고 나서 민주당이 자체적인 정무적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출당 권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진탈당 권고를.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에게는 출당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꼼수, 쇼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탈당할 때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그렇죠. 출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너무나 자유롭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징계 조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는가? 12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다 당 밖을 나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12명의 서영교 의원이 탄생되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본인 그 보좌관에 대한 가족 채용 문제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예. 끝내 탈당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탈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적이 없을 뿐 더 민주당과 함께 같은 행동을 했고 선거 전에 또 복당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 보여주기에 이거 쇼밖에 더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 차원에서의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관에서 조사가 가능할 것이고요. 예.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있기 때문에 윤리특위의 결과로 중징계를 할 수도 있고 예.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끼리 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잠깐 나가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에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국민들이 어떤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상호 의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슬그머니 장관이 아닌 것으로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하마평에 오를 정도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사검증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된 내용 속에서 자료 혹시 갖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분명하게 윗물이 맑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려면 여기 대해서 여야 공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국회 차원에서의 분명한 조사 그리고 윤리특위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받을 때 그러면 감사원 얘기하지 말고 윤리특위 얘기를 했으면 그나마 좀 얘기가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원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기사로 이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가 문제냐면 윤리특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회의원들이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자기들을 조사한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겠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으면 야당은 여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하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과 별개로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설득할 말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어떻게 받을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거 갖다 국회에서 하자? 그럼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 검사하겠다,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방식을 계속 해왔어요. 윤리특위가 제가 알기로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들 스스로 자기 식구들을 갖다가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별도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국민에게 설득받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정부 여당 공격하라는 거예요. 야당이 당연히 자기 일부인 거죠. 하지만 자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깔끔하게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이번 금요일 날 지도부가 새로 등장을 하니까 설명을 하고 조치를 하시면 된다고 봐요. 민주당처럼 국민권익위에 하면 민주당이 한 거잖아요. 그럼 야당은 그게 별도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약간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아서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중립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조사를 받자는 것이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를 의뢰하고 탈당 조치에서 유야무야 세월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윤리특위가 재가동을 해서 잘못된 문제가 발견된 사람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윤리특위가 안 하고 있는 걸 여태까지 안 해왔으니까 국회 윤리특위는 그냥 그런 거지라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힘 분명하게 조사받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조치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뭐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갖는 게 어떤 현상으로 나오냐면요. 지금 정치계에서 주목받는 세 사람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세 사람이 지금 정치 뉴스의 헤드라인을 그러네요.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자성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부동산 문제 전수조사 관련해서 지금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이 어제 얘기 좀 했어요. 질문도 받고. 다들 일단 전수조사 필요하다는 공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되시면 아마 뭔가 조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요.